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효자학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한 학기가 더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학년이 또 바뀌게 될 텐데요. 학년이 하나 도 올라가면서 아이들의 공부 걱정은 늘 어머니의 몫이죠. 자, 어머니들,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어머니들 가장 고민이신 거는 아마도 수학 그리고 영어이셨을 텐데요. 이제는 국어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저희 민성원 연구소는요, 수능을 향한,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어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국어 과목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저희 국어 과목, 그리고 레벨 테스트,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민성원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 이름이 이제 효자 학원이고요. 그리고 효자 학원에서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생성하고 있는 모든 교육 컨텐츠를 저희 민성원 연구소의 인강 사이트인 예보크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보크 사이트에 저희 인강이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또 어떻게 하면 국어를 올릴 수 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수능 국어 1등급 달성하기, 그리고 수능 국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완벽한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께서 지금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니시라면 수능이라는 그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굉장히 앞서 나가고 계신 겁니다. 네, 수능이라는 게 사실은 고3, 그 11월 달에 이제 보게 되는 시험인데 그게 아직 막연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나에게 와닿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국어는 잘 모르겠고 영어는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영어는 어릴 때부터 시켰고,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4학년, 5학년쯤 되면은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되시면서 이제 수학을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시키시기 시작하는데, 국어가 큰일 났다라고 느끼는 거는 보통은 중학교 때입니다. 그럼 중학교 때 이제 손을 쓰려고 하면은, 아,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어휘력이 부족하지? 아니면, 아,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줄글을 못 읽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발견하게 될 때는, 이제 그 문제의 심각도가 굉장히 심층적으로 저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가서 수능 국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능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그 과목이 바로 국어입니다. 왜냐면은 늦게 시작하면은 그 손대기가 어디서부터 손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과목이 국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국어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국어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국어 점수 때문에 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그럼 수능 국어 이거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이 수능 국어라는 화두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능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비문학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이제 비문학이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렵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비문학이 어떠한 제재로 나올지 모른다는 게 일단은 대처하기가 힘든 이유 첫 번째입니다.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처럼 뭔가 정해진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 국어 비문학에는 어떠한 제재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 굉장히 공포스럽고요. 첫 번째. 그래서 무한한 주제와 내용이 출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점이 이게 좀 막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력 훈련의 어려움.
그러니까 독해력이라는 거는 사실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정말 벽돌 한 장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독해력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는 우리 아이가 독해력이 없어도 독해력이 없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5학년, 4학년, 5학년쯤 되어서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게 이게 국어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순간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것이 이제 독해력을 신장시키는 게 어려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먼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중고 교과서만으로는 수능 비문학 독해력을 기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레벨라이즈 된 교재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독해력을 하나씩 올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벼락치기가 불가능하죠. 이거는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도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제재를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나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중학교 거는 물론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내에서도 이제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대비가 힘들겠지만 그 외에 이제 학교 수업 내에서 다룬 내용들은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국어 실력과는 또 상관없이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그런 영역이 있지만 수능 비문학은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대비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력을 하나하나 올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국어 비문학 독해력을 기른다는 것은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3년으로 대비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시작을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할애를 해야 될 거고요. 초등학교 때 한다면 정말 낮은 저전력으로 정말 낮은 노력으로 계속 꾸준히 조금씩만 이렇게 깔아놓는다면 그 시간을 깔아놓는다면 분명히 우리 아이는 비문학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들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바꿔 말하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입시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 그래서 비문학. 처음 보는 지문의 해석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문을 주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이 있는지 그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진정한 내가 이거를 이 글을 처음 봤는데도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독해 실력을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광범위한 배경 지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좀 이제 광범위함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영역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역사, 철학. 아이들 철학 정말 못하거든요. 철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법학, 윤리, 과학, 기술, 예술. 정말 총망라해서 모든 학문 분야에서의 지문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국어인데 역사, 철학, 사회, 경제 이렇게 해서 사회와 관련된 지문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아이가 이과형 아이인데 문과형 지문, 비문학 지문만 나오면 우리 아이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밸런스를 맞추어서 비문학이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의 정보들을 줄글로 읽어낼 수 있는 아이를 만드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학생이라면 더더욱 이렇게 좀 짚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총망라해서 나오는데 이 분야의 글들을 그러니까 그 기초 개념들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알고 있으면 독해가 더 쉽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수능 국어에서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비문학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하신다면 비문학 공부의 바이블은 결국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비문학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보통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년 혹은 4개년의 기출문제집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발행을 해 놓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 민서원 연구소 효자학원에서는 비문학 기출을 2006년도부터 엮어서 2025년 지금까지 이제 나오는 것까지 해서 거의 총 20개년의 그 비문학 지문들을 영역별로 쪼개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비문학이 정복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저희 컨텐츠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비문학에서 급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수직 상승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돼서 기출 문제집을 저희는 이제 화이트 교재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예보크 사이트에 가면 이 화이트 교재에 대한 영상들이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비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배경 지식이 독해력을 좌우합니다. 배경 지식이 독해력을 좌우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독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에 대해서 경제 지문을 보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컨셉이 개념이 있는 아이와 수요가 무엇인지 공급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컨셉이 전혀 없는 아이의 독해력이 같을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짧은 글로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그 나머지 글을 또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수능은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글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배경 지식이 있을 때 지문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배경 지식이 없을 때는 문장마다 읽기 막히고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를 소요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어가 끝나면 우리 아이들은 곧 있으면 수학을 쳐야 되고요. 수학이 끝나면 밥을 먹고 영어를 쳐야 되는데요. 1교시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전반적인 또 수능 경기 운영에 굉장히 또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잘 해놓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또 하나 또 어머니들께서 또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저 이제 입시가 바뀌면서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이 공통과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1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통합사회 그다음에 통합과학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수능 과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의 심화 확장형이 비문학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저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의 영역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여기 이 파트에 더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한 요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지식 체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요 파트와 또 연계되어 있는 또 그 제재들이 이렇게 또 확장해서 읽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들을 또 확장해서 읽어서 우리 아이들의 그 비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놓는다면 아이가 비문학을 읽을 때 훨씬 쉬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로 수능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건데요. CDS 그리고 채권 투자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채권이 뭔지 아는 아이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이 글을 읽어나가는 속도 그리고 정확도
기억도 그리고 이해도 그래서 답을 맞춰내는 정확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채권이 무엇인지 경제에 대한 상식이 하나도 없다면 이 글이 과연 읽힐까요? 그래서 그냥 선지들을 보고 글 보고 내용 일치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추론 문제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 철학,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경제 요런 지문들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 대응이 할 수 없으니 이거는 대응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경제 그리고 철학 그리고 법까지도 탄탄하게 빌드업 해놓는 로드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희 로드맵대로 하시면 수능 1등급을 넘어서 만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수준까지 분명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수능 그리고 고3 모의고사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철학, 법, 그 다음에 이런 지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독해력을 어떻게 신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의 수준에 맞게 맞는 그러니까 리딩, 독해 교재를 선정해서 공부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초등 레벨이라면 저희가 이제 레벨 P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초등 레벨이라고 하는 거고 중등은 미들 스쿨 그래서 그 중등 레벨 그다음에 H는 하이스쿨 해 가지고 이제 하이 레벨 이렇게 저희가 이제 라벨링을 했는데요. 고등학교는 무조건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에 나와 있는 제재들이 무궁무진하고 저희가 20개년치를 모아놨기 때문에 이것만 다 푸는데도 3년 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3 혹은 중2 때부터 얘를 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고1 1등급을 받고 싶다면 고1에 가서 화이트를 풀 게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2 혹은 중3 전에는 화이트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저희의 로드맵이에요. 기출을 풀어야 된다. 자, 이거는 어머니들 받아 적으십시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을 풀 수 있어야 되는구나. 기출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보크 사이트에 가시면 저희 교재 화이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20개년을 묶어놓은 문제집입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화이트 교재 1권부터 8권까지 이렇게 쭉 있으니까요.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기출을 읽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기출을 풀었더니 턱턱 막혀서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바로 이제 중등 레벨의 레벨 M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블루 교재로 저희 이제 이게 뭐냐면 중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비문학으로 줄글로 풀어서 아주 자세하게 서술해 놓은 교재가 저희 블루 교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이제 그 분건이 되어 있고요. 요것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등 레벨에서는 블루. 그래서 블루로 모든 전 영역을 자세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배경 지식을 켜켜이 쌓은 다음에 화이트를 읽히면 아이들이 화이트,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냅니다. 그러면은 기출 풀기 전에 블루를 먼저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매핑이 되시죠? 자, 그럼 초등 때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또 이제 핑크와 옐로우라는 교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핑크는 교과 과정의 모든 내용을 줄글로 적어 놓은, 학년에 맞게, 줄글로 적어 놓은 교재를 핑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재가 옐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권을 사용해서 초등 레벨에는 요렇게, 독해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등 레벨에서는 기출을 풀어야 된다.
중등 레벨에서는 배경 지식을 영역별로 쌓아야 된다. 그 다음에 초등 레벨은 교과 지식을 탄탄하게 그 줄글로 읽을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겠죠? 그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레벨 테스트를 좀 봤는데요. 우리 친구는 기출을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친구는 바로 이제 기출풀이가 들어가면 되겠죠. 화이트 1으로 해서. 자, 화이트 문제집을 활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요것도 레벨화된 기출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재별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면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또 각 지문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그 배경 지식을 또 쌓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고 문제만 풀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나의 배경 지식을 축적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목표 세팅을 하고 비문학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비문학 성적이 정말 수직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그 모든 모의고사를 제재별로 엮어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교재 라인업. 그래서 화이트 1권은 2006년부터 13년까지 고1 거. 그 다음에 화이트 2권은 14년부터 22권까지 고1 거. 이렇게 해서 고1 2개, 고2 2개, 고3 2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엮어낸 거에다가 고3은 3개 이렇게 엮어내고 그 다음에 또 그 엮어낸 후에 또 계속 모의고사는 출제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8권에서는 전 학년을 엮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뭐 읽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읽어야 되죠? 이렇게 묻지 마시고 기출을 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을 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될 텐데요. 자, 레벨 테스트의 그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와 있었던 거를 저희가 이제 레벨 테스트로 다시 만들어 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와 공급 곡선, 수요 공급 곡선, 그리고 관세가 나오네요. 자, 이거를 풀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그 쪽이 약한지를 그리고 어떤 쪽이 강한지를 평가해 보신 후 우리 아이가 지금 블루를 읽을 수준인지 아니면은 화이트를 해나갈 수준인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벨 테스트 후 화이트를 풀기로 했으면 1권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 3, 2, 4, 5, 6, 7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요때 2006년도부터 2013년도 요때가 비문학 지문이 굉장히 비문학 문제와 지문 자체가 약간 난이도가 낮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2 그러니까 옛날 고2 문제가 현재의 고1 문제보다 어렵다.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3번, 그 다음에 2번, 4번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푸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도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상담을 드리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 좋을지 제가 직접 상담을 할 테니까요. 저희 이제 여기 보시면은 더보기 눌러 보시면은 레벨 테스트 신청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레벨 테스트지를 무료로 레벨 테스트를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고 저랑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독해력이 이제 60% 성취도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 철학예술이 60%, 경제법이 5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철학예술보다는 경제법 지문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리냐면요. 이 정도면 사실은
지금 레벨 테스트를 본 친구들 중에서는 상위 랭커예요. 상위 랭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기출을 풀어 나가도 되는 수준의 아이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간 부분, 경제법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화이트를 풀면서 블루 경제와 그 다음에 법을, 정치와 법, 치와 법, 요렇게 같이 읽어나가기를, 그리고 예보크로 이제 저희 민성원 소장님께서 경제 그리고 정치와 법을 모두 강의한 거를 올려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친구 같은 경우 보면 시와 소설 그리고 문학은 굉장히 잘했네요. 그쵸? 이렇게 성취도가 높은 편인데 문법 문제를 맞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휘랑 사자성어가 좀 약하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독해력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인데, 어휘를 따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구나. 그러면은, 어휘를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어휘책을 좀 넣는다거나, 그리고 문법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한 번도 안 됐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세한 문법이라고 해서 또 저희 예보크 사이트에 있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탄탄하게 다져나가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담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레벨 테스트를 신청하셔서, 요거 저희 결과지도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지 바탕으로 해서 아이의 수준을 면밀히 판단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9월달 운영되고 있는 수업들 좀 보시면요. 저희는 수능 국어 파이널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당연히 저희 민성원 소장님이 직접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으로, 지금 수능 파이널 이제 8주 특강이 9월 달부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총정리하는 그 반이 9월 다음 주부터 개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연 선생님께서는 문학과 그 다음에 언매, 그래서 문법을 정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3 기출풀이, 저희는 무조건 기출이에요. 고3 기출풀이를 하고 있는 국어 B반이 있는데, 여기서는 고3 수준의 비문학 제재를 엮어놓은 화이트 문제집과, 그리고 문학을 엮어놓은 화이트 문학 고3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연 선생님과 민성원 소장님께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2 기출풀이를 하고 있는 국어 C반. 그래서 여기서는 구다은 선생님과 그 다음에 민성원 소장님께서 비문학과 그 다음에 구다은 선생님께서 다단 800제, 문법서와 그 다음에 고2 수준의 문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3, 고2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1 문제를 기출을 풀이하고 있는 반이 국어 C반과 C+, 그리고 H1 반이 있고요. 민성원 소장님과 이면 선생님께서 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 레벨에 맞게 입반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상담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고1반으로 들어갈지, 고2반으로 들어갈지, 고3반으로 들어갈지, 요거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자, 이것도 이제 예보크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좀 문법이 약합니다 하면은 굉장히 두꺼운 문법서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약간 큰 흐름을,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문법을 정리를 하셔야지, 8주 특강으로는 문법이 그냥 목차만 한번 보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도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 번은 제대로 짚고 가야 되는 게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국어 문법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자세하고 친절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자세한 국어 문법, 요것도 예보크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문법 수업도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 테스트 보시고 저랑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보크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고 정말 잘 활용하면 우리 아이 정말 성적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이제 저희 채팅창에도 또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도 드릴게요. 저 폰님 질문 주셨는데 중2인데 기출 문제를 풀면 4, 5등급 정도 나옵니다. 왜 이리 등급이 오르지 않는지 본인도 저도 답답해합니다.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문제만 푼다고 등급이 오르면 집을 안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등급 올리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특이해요. 그럼 왜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저희는 정말 긴 호흡으로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 사고의 체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듣고 나서 뭐라는 거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 배경 지식을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하나를 전부 다 직조를 해서 배경 지식을 하나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비문학 제재를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비문학 제재들과 그 제재, 연관된 제재들을 같이 읽어냄으로써 이거를 되게 입체적으로 지식 체계를 직조하는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해놓은 수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기출문제를 계속 풀으면, 물론 올라가겠죠. 점수는 올라가겠지만, 저희와 함께 한다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 저희 수업을 들으시면 정말 좋겠지만, 왜냐면은 저희랑 또 그 호흡을 같이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예보크에 저희 수업을, 올려놓은 수업을 하나씩 들으면서, 아이의 실력을 올려가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저희 예보크 정말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그 월간 패스로 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저희 통합사회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수학 레드, 굉장히 극심화 문제들도 풀이가 올라가져 있고, 영어도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차게 쏙쏙 정말 빼먹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 레벨에서는 기출을 풀고, 그 다음에 문법을 이렇게 다져나가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아직 기출을 풀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괜찮아요. 우리 아이가 아직 시간이 있다면 이제 분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집을 읽기 전에 일단은 아이가 어휘도 좀 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전무하여 읽어낼 수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영역별 주제를 기초부터 탄탄하게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류 교재이고요. 분류 교재 소개해 드릴게요. 중등 교과 과정 기반의 비문학 독해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회, 과학, 역사, 철학, 교과, 철학 이런 것들을 교과 이상으로 반영한 풍부한 지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23권까지 출간이 완료되었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분류 1권이 지리예요. 그래서 무슨 지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중등 사회에서 이제 지리가 나오고 있고요. 어머니들. 그리고 이거는 통합사회에서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완벽하게 숙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 배경 지식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리적 지식이 굉장히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학생들은 동서남북, 그러니까 멀쩡한 아이인데, 그러니까 수학도 너무 잘 풀고 영어도 너무 잘 푸는 아이인데 동서남북을 모르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아이 오면 한번 넌 동서남북이 어딘지는 아니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세계 지도에서 어떤 나라가 세계 지도에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리를 읽어나가면서 이제 그 지도도 같이 봐가면서 공부를 시켜놓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너무너무 좋겠고, 사회문화, 요것도 뭐 통합사회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국어의 배경 지식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통합사회의 배경 지식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그러면은 진짜 하나를 통해서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와 법 요게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요것도 또 통합사회에 나옵니다. 통합사회에 나오고요. 아, 이게 사실 아이들이 또 정치 그리고 법 이거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제재인데요. 이거를 사회 시간에 배우고 그다음에 내신 기간에 바짝 외웠다가 탈탈탈 털어버리고 이제 다 까먹어버리고 이러면은 절대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능 끝날 때까지 정말 쫀득쫀득 그러니까 끈끈하게 나의 기억 속에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정치와 법, 이 제재에 나오는 모든 테마와 모든 주제와 모든 용어들이 잘 정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민성훈 소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의를 한 내용이 예보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만약에 이제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 어머니라면 정치와 법, 그 다음에 여기 경제, 그 다음에 여기 철학, 전부 다네요. 세계사, 뭐 국사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국어 비문학에도 도움이 되고요. 통합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중등 사회 성적에도 바로 반영이 되니까 요거는 정말 블루 시리즈는 너무너무 좋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다 예보크를 통해서 소장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이제 그 계속 운영되고 있는 효자학원 그 클래스에서 블루를 계속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업을 통해서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수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책 자체도 너무너무 양질의 컨텐츠로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너무 좋고요. 국사, 여기 또 이제 또 제가 꿀팁을 좀 드리자면, 윤승규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제 1타 강사이시죠. 국사, 세계사, 그리고 철학을 예보크에 그 블루를 강의를 해서 올려놓으셨는데요. 정말 자세하고 너무 재밌게 강의를 하셔서 이거를 본 친구들이 그 수강 후기가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지의 영역에서 이제 아는 것의 영역으로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풀려고 했더니 엄마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블루 시리즈를 적극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등과정, 그래서 블루 시리즈를 지금 다루고 있는 반이 있는데요. 국어 D 플러스 반 구다은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한끗 중등 통합편 2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과정이죠. 그 다음에 국어 2권은 또 뭐냐면 효자 블루 국어 2입니다. 이게 뭐냐면 2학년, 중등 2학년에 나오는 개념어, 그 다음에 중등 국어에 나오는 국어 개념어, 문법을 자세하게 비문학으로 엮어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독해력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개념어에 대한 탄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다루고 있는 모든 국어의 개념어, 그 다음에 문법도 탄탄하게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국어 2학년 때 나오는 이 종합편을 통해서 그 중등 2학년 때 배우는 모든 시, 소설 같은 것도 한 번은 다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문학 독해로 한국사를 하고 계시네요. 이게 한국사가 보통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미리 한번 훑어놓고 가면 중학교 3학년이 굉장히 편안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수업을 설계할 때 모든 거를 좀 다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설계해 놓기 때문에 딱 보면서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아직 기출은 좀 힘들고요, 배경 지식을 좀 쌓아야 된다 하면은 블루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중학생 혹은 이제 분류를 볼 수 있는 초등 고학년 어머니들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수능 비문학을 풀기 위해서 독서를 좀 많이 시키면은 좋지 않을까요? 아,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우리 친구들 뭐 수학은 또 해야 되고 또 영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요 독서까지 해주려면은 시간이 정말 우리 아이에게 48시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그럼 만약에 한다면 그럼 무엇으로 하느냐? 수능에 자주 나오는 배경 지식 영역으로 하면은 금상첨화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구상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해? 그러면 경제, 사회에 관련된 책들, 그 다음에 자연과학, 기술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인문학, 예술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그러니까 읽을 수 있게끔 또 설계해 놓은 수업이 저희 시그니처 수업이죠. 인문사회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철학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것들을 볼 수 있는 수업이 토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되어 있고요. 요 수업을 통해서 또 이제 비문학 읽기가 정말 쉬워졌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인문사회 클래스도 꼭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글을 읽었으면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히면 좋을까요? 독서를 어떤 걸 시키면 좋을까요? 하면은 항상 수능에 자주 나오는 배경 지식 영역으로 읽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거는 블루 시리즈에 대한 소개인데요. 중등 교과 기반의 비문학 독해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교과서보다 훨씬 더 어렵게 해놨고요. 왜냐면은 수능 비문학을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역량을 만들기 위해선 중등 레벨에서 요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설계로 저희가 교재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도 교과서보다 좀 더 높게 그래서 고등 비문학 독해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분량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사회, 과학 등 대부분의 교과를 반영한 풍부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교과서를 보면 경제 행위와 경제 활동 요 이야기를 보면 보통 한 3줄, 4줄이면 이 서술이 보통 끝나요. 근데 이 3줄, 4줄의 서술을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비문학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뿐더러 훨씬 더 오래 머릿속에 남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의 배경 지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가 잡히면 다음에 화이트 기출 문제를 풀 때 경제 제재가 나오면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해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학교 전 교과 과정을 비문학 지문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이제 중학생이 있거든요. 중학생이 있어서 블루 1권부터 23권까지는 쫙 이렇게 무슨 브리테니카처럼 잘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그냥 심심하면 뽑아서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럼 보냐고요?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중등 레벨의 블루 시리즈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초등 수준의 학습 전략은 또 무엇입니까? 레벨 P, 프라이머리 수준의 학습 전략은 자, 초등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독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줘야 될까요?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중요한 건 어머니, 초등학생들한텐 어휘입니다. 중요한 건 어휘입니다. 그리고 또 배경 지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그 큰 기둥을 세워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을 정확하게 읽는 독해력을 키우는 연습이 정말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래서 대충 읽고 넘어가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우리 아이가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문학 문제를 풀려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읽어요.
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책만 보고 그러니까 책을 펴서 아무것도 읽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 아이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어요가 정말 허망하지 않게 만들려면 그래. 너 책 읽는 거는 책 읽는 거 따로. 그 다음에 너가 정말 잘 읽는 아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비문학 독해집을 풀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텍스트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정말 글을 읽고 있는지, 요거를 확인해 보시려면 비문학 독해 문제집을 꼭 풀려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제대로 읽는 아이인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읽혀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음독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게 읽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가 끊어읽기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글자만 가나다라 마바사바 이런 식으로 읽는지 아니면 의미 단위로 정확하게 끊어서 읽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이 아이는 이해하면서 읽는구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요거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정말 어휘를 많이 그러니까 높은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정확한 어휘력은 정말 독해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교과에 나오는 그런 어휘를 완벽하게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숙지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너 이 뜻 아니? 하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가끔씩 이제 사전을 좀 찾아본다던가 하면서 속뜻을 좀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한다. 정말,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그 파이널 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매일매일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맨 처음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년이 쌓이면 이게 정말 집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장기적인 플랜을 쌓아야지 국어가 완성된다는 거. 단기간에 뭐가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좀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피치의 기록님, 안녕하세요. 중1인데 블루 시작하려면 예보크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나요? 듣는 순서가 있을까요? 지금 중1이시면 지금 저라면 지금 지리는 1학기 때 좀 정리가 됐을 테니까 정치와 법 1번, 2번을 저는 듣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회에서 이제 정치와 법이 나올 거예요. 곧 있으면. 지금 사회문화가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2학기에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 1학년 2학기니까 사회문화, 그 다음에 정치와 법,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순서로 2권, 3권, 4권을 지금 들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시는 시점이 1학년 1학기였다면 1권부터 시작하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회랑 딱 맞물리는 게 좋으니까 저는 사회문화부터 해가지고 정치와 법 이렇게 들으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내용이 사회문화는 뭐 그냥 들으면 되는데 정치와 법은 아이들이 굉장히 생소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들으면 정말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정말 똑똑해졌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핑크와 옐로우 독해 문제집을 통해서 초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실력을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쌓아간다라는 요 표현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와 정말 함께 예보크를 통해서 정말 하나씩 하루에 한 지문씩 이런 식으로 도장을 깨 가시면 우리 아이의 실력이 참 점차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휘력, 그 다음에 독해력, 배경지식 요 세 가지 기둥을 세워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초등부 프로그램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가장 높은 반이 지금 6학년, 저희가 이제 6학년 2학기를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6학년 2학기 거가 들어가는 반이 다음 주부터 토요일 4시부터 7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국어 D-1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교재를 조금 더 바꿔서 좀 다양하게 해서 어휘와 그다음에 문학까지 넣은 반이 개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D-2반은 김준희 선생님께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한끗 초등 4-1, 그러니까 이제 4학년 레벨이죠. 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는 굉장히 똘똘한 2학년인데 4학년 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 실력 기반으로 저희는 반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4학년 1학기 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레벨이면 당연히 이 반에 들어가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옐로우 1권 그리고 핑크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레벨을 알고 싶다 하시면 저희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입반 신청을 받아드릴 테니까 여기 더보기 들어가셔서 레벨 테스트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핑크는 무엇이고 옐로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핑크 교재는 초등 교과 과정에 있는 국수사과 내용을 비문학으로 줄글로 엮어놓은 문제집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글을 잘 못 읽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고등학생인 아이들을 이 초등학생일 때도 문해력 큰일 났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 아이들보다 더 심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인 아이들은 그래도 1시간, 2시간짜리 영화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정도의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1분짜리 쇼츠도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그 호흡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식적으로 이렇게 독해 문제집을 읽히면서 독해력 훈련을 해 나가면서 글을 읽는 거를 연습을 시켜야지만 우리 아이가 중학교 갔을 때 경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줄글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수능 비문학 지문을 거침없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크, 그 다음에 옐로우 요 교재들 주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는 초등 영계 배경 지식 비문학 독해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초등 수준에서 교과 내용에서 확장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엮어내서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지문입니다. 요 구성이 수능과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수능 비문학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옐로우 비문학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옐로우는 수능 비문학의 초등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되게 이렇게 예쁜 비문학 교재들이 핑크 그리고 옐로우 해서 핑크 총 12권, 그 다음에 옐로우 총 6권 해서 18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권 정도 빨리 풀려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그냥 풀고, 그러니까 그냥 읽고 풀면 아이의 비문학,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쌓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누군가와 누군가의 가이드를 들으면서 하면은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정확하고 더 확장된 지식 체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핑크와 옐로우도 모든 지문이 예보크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와 함께 하나씩 들으면서 독해력과 어휘력, 그 다음에 비문학 배경 지식까지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 무슨 교재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궁금해 하실까봐 저희가 초등 국어 레벨 테스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에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국어 테스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하면서 자, 이제 비문학
지문이 나오네요. 네,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는 초등학생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국어 테스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국어 교과서에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등, 말, 익스라고 하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네, 듣고 말하고가 화법과 작문입니다. 그래서 화법, 그리고 여기 쓰고가 작문, 그리고 읽고가 이제 독해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가 화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요 네 가지 영역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이 배치가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개념어를 알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문항으로 개발해서 넣어놨습니다. 어휘력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력 이런 식으로 독해력까지 체크해 놓은 레벨 테스트가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요. 어머니들, 초등 어머니들 우리 아이 독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해서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한지, 어느 부분이 강점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접근해서 비문학 실력을 높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레벨 테스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벨 테스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반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직강으로 초등국어 P6 그래서 6학년 과정으로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강사는 저고요. 지금 중등 과정 들어가기 전 초등 과정을 좀 탄탄하게 다지고 가고 싶은 학생들 그래서 지금 초등 6학년 2학기 과정 핑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한끝 6학년 2학기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빠작 초등국어 문학 독해 그래서 문학도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어휘편 해가지고 이것도 6단계에서 지금 6학년 과정을 좀 탄탄하게 전 영역으로 제가 다 다듬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 연계 배경 지식 요것도 6권 맨 마지막 권으로 해가지고 초등부를 완전하게 잘 다듬고 그 다음에 중등부를 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수업을 개강을 했습니다. 3개월 과정이고요. 12월에 이제 중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를 앞두고 있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국어감이 좋은 것 같다. 레벨 테스트 신청하셔서 이반에 입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비문학 요렇게 효자 옐로우와 핑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책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예보크 강의로 추가 학습을 제가 또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개월 동안 이 반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그 언어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자, 한끝 6-2 그리고 빠작 문학 독해 6단계 그 다음에 뿌리 깊은 초등 국어 독해력 어휘편 6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전 영역 다 건드리고 갈 거고요. 저는 수업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피드백 문자가 이렇게 나가고요. 그래서 수업 진도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핑크에서 나왔었던 사회 법이란 하면서 이제 법의 정의가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법이란 하면서 나오면 이거는 저는 모두 암기시킵니다. 그럼 이거를 또 애들이 암기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를 계속 또 연습을 시키면 아이들이 암기를 굉장히 잘 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센텐스는 암기를 다 시키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루로도 이제 중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블루도 나갈 건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정의, 그다음에 개념어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시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그 반에서 암기한 것을 확인은 했지만 어머니들께 숙제로 또 법의 개념 암기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면서 암기력을 계속 끌어올리고요. 그다음에 어휘도 중요한 어휘들은 다 암기를 시킵니다. 암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테스트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예보크 강의 학습하는 거 이런 식으로 숙제도 부여를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단기간에 국어 실력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게끔 설계가 된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안 적어놨네요. 토요일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반이고요. 중학교 레벨로 올라가면 이제 3시부터 7시까지 해서 4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초등 과정을 완전히 정리를 탄탄하게 하고 중등으로 올라가겠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벨 테스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레벨 테스트를 보시려면 일단 결과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지에 대한 아이디를 부여를 하려면 어머니들께서 예보크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가 레벨 결과지를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위해서는 예보크 회원가입이 좀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 예보크는 그럼 뭐냐? 효자학원의 컨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는 학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들어가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보기란에 네이버 폼에 자세한 절차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예보크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폼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메일을 발송을 하면서 이제 그 레벨 테스트가 신청이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시작이 됩니다. 자, 중등 과정에 신청을 해주시면 테스트를 응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화 드려서 개별 피드백을 해서 입반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초등 테스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네이버 폼에 작성해 주시면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고요.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4학년이다. 근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은 시험을 한번 더 쳐야 돼요. 미안해요, 학생들. 자, 그러면 5학년 시험을 한번 치고요. 그랬는데도 더 높은 수준이 나왔다. 그럼 6학년으로 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정교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갖게 되고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4학년인데 4학년 시험에서 약간 미달이 나왔다 하면은 4학년 수업을 듣고 좀 심각하게 낮은 수업이 나왔다 하면은 3학년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화된, 그러니까 각자의 실력에 맞춰서 언어를 국어를 학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각자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효자학원 이제 시간표만 다시 한번 쭉 한번 알려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수능 국어를 완성시키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 파이널 시즌 3, 그래서 8주 특강으로 이제 마지막 파이널라이즈를 하는 반이 개강을 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작이고요. 자, 4시부터 6시까지 소장님께서 비문학을 하시고 6시부터 10시까지 이미어 선생님이 2시간은 문학, 그 다음에 2시간은 클리닉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그 파이널라이즈를 해주는 반이니까 혹시 또 이제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어 B반은 고3학년 문학과 고3학년 비문학 기출을 풀고 있는 반입니다. 목표는 고3 1등급. 그 다음에 국어 C반은 고2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이고요. 민성환 소장님과 구다은 선생님. 그 다음에 국어 C 플러스 반은 고1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이고요. 중학생, 그 다음에 고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H1반은 고1 수준으로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반입니다. 그래서 C 플러스 반보다 조금 더 어린 반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상담을 드릴게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중등 과정 하고 있는 반이 있나요? 네. 구다은 선생님께서 D 플러스 반에서 토요일 3시부터 7시까지 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중등 한끝 2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과정을 하고 있는 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어 블루 2, 그 다음에 한국사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소영 선생님께서 국어 C-2반에서 토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화이트 1, 그 다음에 블루 국어 1, 2 해가지고 국어 개념어를 굉장히 탄탄하게 다지면서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를 하고 있는 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좀 입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등부 수업 알려드릴게요. D-1반에서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는 반
김신영 제가 하고 있는 반이고요. 6-2 그다음에 옐로 6권 한끗 6-2 그다음에 문학 그다음에 어휘까지 잡아가는 반이다. 3개월 안에 끝내고 그다음에 12월부터는 중등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D-2반 요거는 김준희 선생님께서 하시는 반이고 토요일 4시부터 7시. 여기는 한끗 4-1.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은 한 2학년씩 이렇게 텀을 두고 이렇게 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머니들의 요청이 더 있다면 또 반은 개설이 가능하니까요. 유능한 선생님들은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핑크 3-2 그다음에 옐로 1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 국제반 신보라 원장님께서 지금 국제반 그러니까 왜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주재원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도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한 반이고요. 토요일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인데 그러면 그 친구들은 지금 금요일, 그쵸? 금요일 학교 갔다 와서 수업을 듣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핑크 5-그러니까 10권, 그래서 5-2, 그리고 옐로우 5권, 그리고 고품격 한국어를 통해서 사자성어를 외우고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레벨 테스트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이제 김신영 원장님과 상담하고 싶다라고 요청 주시면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거나 그리고 뭐 레벨 테스트 지금 더보기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제가 또 연락을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보크 사용도 정말 알차게 하시면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예보크 사용에 대한 꿀팁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레벨 테스트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